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집 국어 영역을 풀어볼 텐데요. 무려 작년 11월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수능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으로 선택해 주셨던 비문학 중에 그나마 조금 우리가 풀만한 문제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여기 이런 북학파 나오는 것도 반갑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박지원 생각도 나고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적당히 어려운, 너무 쉽지도 않고 물론 수능에서는 막 쉬운 문제는 잘 없지만 적당히 어려운 26번부터 30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EBS I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기출문제 탭에 가보시면 당연히 고3 걸로 들어가셔야겠죠? 기출문제 탭에 고3 거 2020년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나오니까 먼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6번부터 3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지금 비문학 자체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그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쉽게 말하면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그 특정 행위 또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급부겠죠. 그 급부를 해줘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채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금 키워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급부라는 어떠한 행위를 이행을 해주면 해야 되는 채무는 없어집니다. 자,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야, 나한테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쵸? 이게 채권이죠. 그쵸? 나한테 뭔가를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채권이고요. 얘가 그거를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채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특정 행위 자체를 우리는 급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급부는 재화, 돈이나 서비스 제공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까지가 1문단의 내용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민법상의 권리는 계약의 효력으로 대개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 계약이 뭐냐?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래요. 그래서 이 계약이 성립을 한다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쵸?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약은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둘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거고 만약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효력이 있으니까 둘 다 그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밑에 볼게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급부 아까 얘기했습니다. 급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특정 행위. 어떠한 서비스 제공을 특정 행위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서 확보하면 되지만 그쵸? 당장 필요한 거는 당장 그걸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 미래에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쵸? 미래에 필요할 때는 그럴 때 쓰이는 개념이 뭐냐? 예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개념인 예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실 경제 용어라 우리가 다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급부가 뭔지, 채무가 뭔지, 채권이 뭔지, 예약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용어다라는 거를 감을 잡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예약이 뭔지를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얘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이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 말하는 예약은 일상에서의 예약일까요? 아니면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일까요? 그렇죠.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을 우리는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예시를 또 뭐라고 들었냐면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얘는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 아니고 일상에서의 예약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쵸? 이 기억이 붙었다는 거는 문제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딱 보면 27번의 기억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두면 얘는 법적으로서의 계약이 아니고, 그치? 법적인 관점이 아니고 일상으로서의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지만 여러분, 일상으로서의 예약과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예약은 그럼 대체 뭐냐? 법적인 예약은, 그쵸? 이거 초록색 말고 다른 색으로 할게요. 아까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법적인 예약은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이 예약은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예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뭔가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예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얘가 항상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줍니다. 밑으로 계속 가볼게요. 이 예약은, 그쵸? 이 법적인 예약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자, 채권 우리가 아까 위에서 알아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채권이 뭐였죠? 네, 채권은 뭔가 특정 행위인 급부, 그쵸?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를 발생시키는 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약의 급부, 꼭 들어줘야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의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걸 이야기한대요. 이것도 우리가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뭔 말인지 모를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다 한국인이고요. 솔직히 이해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항상 본문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밑에 예시는 우리가 한번 무슨 말인지 꼼꼼하게 봐야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된대요. 자, 그러면 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이제 너랑 계약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약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가지는데요. 위에서 아까 봤죠?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권리가 발생하면서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예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본계약을 성립해요. 그쵸? 본계약을 성립해요. 왜 그러냐면 예약이라고 하는 건 원래 본계약을 성립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위에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본계약은 뭐냐? 본계약에서는 대금을 준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우리 급식업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네는 당연히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회사가 그래 우리가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에 응할 의무를 지는 것을 우리가 본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뭐냐? 예약상 권리자가 있대요. 그러면 예약을 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예약상 권리자라고 하겠죠.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이것도 일단 예시를 밑에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 본계약 할게요 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쵸? 이 사람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본계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그냥 도착하면, 그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식당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얘는 일단 식당에서 밥 먹겠다는 이야기니까 본계약, 즉 뭐예요? 내가 여기서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 성립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즉, 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상의 권리자죠. 그쵸? 예약을 했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따로
그냥 뭘 하지 않아도 식당에서는 이 사람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왔구나. 우리는 그러면 밥을 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면 그냥 그 얘기예요. 채권, 채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위에서 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은 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예약과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법적에서의 예약은 권리를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우리가 5개의 급식업체 면접을 봤는데 너희가 됐어 라고 한다면 이 급식업체가 나 할게 라고만 말하면 승낙만 하면 바로 예약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쵸? 예약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인 본계약. 이제 이 급식업체가 하기로 했으니까 회사는 이 급식업체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쵸?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 식당 예약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식당 예약한 사람은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따로 뭔가를 하지 않고 식당에 오기만 하면 바로 예약이 완결되는 거죠. 그렇죠? 오기만 하면 식당은 이 사람에게 밥을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봤던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요. 예약이랑 본계약이랑은 여러분 다릅니다. 위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본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계약이에요. 기억나시죠? 여기 위에 보면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이제 누군가와 누군가가 하게 됐다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게 예약이고요. 본계약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돈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급식업체 5개 중에 A 업체가 선별이 됐어요. 선정이 되었어. 그러면 회사가 A 업체한테 우리가 이제 널 골랐어 라고 해서 A 업체가 좋아 내가 할게 라고 하면 그거는 예약이 이제 된 거고요. 그쵸? 그 예약이 되면 본계약, 즉 급식업체가 급식을 지급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급식업체한테 돈을 주는 게 본계약입니다. 두 개가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약에서는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약의 유형에 따라서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달라진대요.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급부라고 하는 거 계속 말이 어렵지만 특정 행위입니다. 특정 행위. 어떤 행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그 행위를 요청하는 사람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원래 해줘야 했던 사람들, 그쵸? 원래 그 권리를 해줘야 했던 사람들은 그게 이행되지 않은 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자가 의무할 때 무자잖아요. 어떤 의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하면 책임을 져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급부 내용이 무엇이었든 간에 예를 들면 원래 식사 예약을 하기로 했는데 식사를 못하게 됐어.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주기로 했는데 못했어. 그러면 돈으로 보상을 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채무자가 물어야 하는 건데요. 그쵸? 채무자가 이행을 못했을 때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져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밑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타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 원래 이 예약상 권리자가 채권자죠. 채권자. 원래 어떤 권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의 권리자, 원래 그 요청한 사람이죠. 요청한 사람은 쟤 때문에 내가 권리를 못 받았어 라고 그 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고의나 과실에 의해,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상관없어.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건지 실수든지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의 위법성,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손해를 무조건 돈으로 배상해야 하고요. 그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 위에 중에서는 손해배상 채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손님이 있고요. 여기 가게가 있어. 그쵸? 가게에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예약상 권리자야. 그러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이 손님이죠. 그쵸?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본인이 머리를 하려고, 본인이 밥을 먹으려고 어떠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 주인인 사람이 얘한테 이거를 해주지 않았어. 얘가 돈을 냈는데도.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반대로 제2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쵸? 얘도 사람이에요. 얘가 와가지고 얘가 이거를 못했어 라고 한다면 얘도 잘못이 있으니까 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둘 중에 하나만 진다면 그쵸?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 이 사람이나 아니면 이 방해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한다면 배상 의무가 한쪽은 안 해도 된다. 둘 중에 한 명만 갚으면 나머지 한 명은 안 갚아도 된다. 왜냐하면 급부 내용 둘 다 하기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본문을 모두 보았는데요. 조금 어려웠죠.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나요? 네, 그럼요. 계약상이니까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면 다른 거 없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쵸? 내가 뭐 어떤 식당에서 밥 먹기로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이 부분도 여러분 당연히 여기 그대로 있었던 거 아시죠? 왼쪽에 보시면요. 찾아야 돼. 아까 여기 어디 여기서 봤습니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이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것도 그대로 1:1 대응이니까 아닙니다.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항상 이런 키워드 보시면요. 여기서도 키워드를 똑같이 찾아주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예약상의 권리자 나온 부분이 어디였냐 찾아보겠습니다. 예약상 권리자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예약상 권리자 나오죠.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서 승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아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5개의 급식업체 중에 A 업체랑 급식을 맺기로 해요. 그러면 A가 다시 근데 나 너네 회사랑 안 맺을래. 나 다른 회사랑 하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4번 보겠습니다.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네, 잠시 종 쳐서 끊었습니다. 급부가 이행되면 그쵸? 당연히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당연하죠. 얘네가 하기로 했던 걸 지키면 당연히 채무는 소멸됩니다. 그럼 일단 5번이 답일 텐데요. 여러분 5번이 뭐가 틀렸는지 기억나세요?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과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네, 여러분 아까 오문단에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었냐? 타인도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타인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자와 채권자뿐만이 아니라 타인도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를 방해했을 때 채무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타인도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억 보겠습니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일상으로서의 예약이고요. 법적인 관점으로서의 예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차를 탑승하는 거는 어쨌거나 권리니까 채권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그쵸? 근데 돈을 지불하는 거는 채권일까요? 아니죠. 돈을 지불하는 거는
얘가 하는 권리가 아니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가 틀린 표현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쵸? 왜냐면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거에 대한 포기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의무가 아니고요. 뭐예요? 권리죠, 권리. 의무는 뭐예요? 채무죠, 채무. 그쵸? 얘가 지금 채무를 교묘하게 여기다 넣었습니다. 채권은 권리이기 때문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2번도 아닙니다. 3번 보겠습니다.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거는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그쵸? 계약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맞죠? 승차권을 미리 구입한 거니까 내가 이 권리를 행하는 시점은 미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약 없이가 여러분 걸리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얘 딱 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기는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여기는 계약이 없대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통 둘 중에 하나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쵸? 당연히 계약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 문장만 읽어도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라고 여기 계약이에요 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없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겠죠. 항상 비문학은 답이 다 이 비문학 지문에 있기 때문에요. 비문학 지문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거는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이것도 여기 있겠죠. 보시면요. 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게 예약이야 라고 했는데 이때의 예약은 여러분 어떤 예약이에요? 일상에서의 예약이에요?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거는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이고요. 그쵸? 이 기억은 일상으로서의 예약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5번은 일상으로서의 계약이 아니고 법적인 관점으로서의 예약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서의 예약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얘도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지문을 보실 때 이렇게 A나 아까 보셨던 이런 기억 같은 거는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금방금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읽는 게 필요하겠죠. 이 아까 A가 여러분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여기 있었죠. 여기.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예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인데 채권을 발생시킬 때 먼저 본계약을 성립하는 요구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그쵸? 우리 너희랑 계약 맺을 거야 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우리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얘가 예약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주기로 하는 본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식당에 도착해서 완결권을 행사를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본계약이 성립되고 식당은 식사를 제공해야 하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문제로 와볼게요. 가끔 이런 표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하나죠. 그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하나죠. 종이 참 많이 치네요 여러분. 약간 화나서 잠시 끊고 왔고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다르네요. 그러면 아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여러분 아까 이 급식업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식당 얘기죠. 그럼 가볼게요. 이 급식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예약상 급부가 뭐였냐? 위에서 보면 되죠. 그쵸? 그러면 뭐였냐? 본계약 성립에 대해서 승낙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승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4번, 5번 싹 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급식 계약을 승낙하면 얘네는 뭘 해주면 되냐? 디귿을 볼게요, 여러분. 니은 벌써 보지 마세요. 뭘 해주면 되냐? 대금을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급식 대금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답을 쉽게 1번으로 바로 고를 수 있는 매직이 펼쳐집니다. 다른 것도 보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죠? 니은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얘가 따로 뭘 하지 않아요. 식당에 가기만 하지 뭘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니은에는 따로 계약 체결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없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비문학에서 1대1로 대응을 시켜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자, 29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읽어봐야겠죠?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을과 예약을 해서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서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이미 병이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을과 계약을 맺었네요. 그렇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자겠고요.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을은 어떠한 의무를 수행해줘야 하는 채무자겠네요. 그쵸?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머리 손질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문단에 있었던 타인입니다. 원래 계약에 끼어들지 않았던 타인이 방해를 한 거죠. 그래서 갑이 못했어요, 머리를.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요. 오문단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문단이 아까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문단이었는데요. 앞에서 잠깐 보고 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과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되고요. 그 다음 이 타인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문단에 있었으니까요. 오문단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 채무자는 얘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것도 져줘야 되고요. 그쵸? 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네, 을과 병은요 둘 다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채무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네, 여러분 이것도 맞는 경우죠. 채무를 지고요. 둘 다 손해배상 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까요? 아닙니다. 병은요, 애초에 이 사람은 타인이에요. 애초에 우리랑 같이 계약을 짓지도 않은 사람이야. 방해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배상만 지고요. 손해배상 책임만 지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같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5번도 그냥 계속 보겠습니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 얘가 책임이 없으면 누가 져야 된다? 병이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비문학 지문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시간만 되면 이런 고전 문학도 더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3위인곡도 굉장히 재밌는데 정말 아쉽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꼭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동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학기 때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